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전 씨로부터 2차례 샤넬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모두 과거에 모두 반환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명품 선물을 받는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방을 받았지만 모두 돌려줬고 대가는 없었다. 과연 이 말이 국민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의 판단 이전에 이미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늦은 시인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다들 너무나 크게 듣네. 차에서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에서 인문축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청 공보실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온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경주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네. 대통령들이 타는 방탄차에 대한 관심이 참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상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에이펙 자체가 워낙 실용적으로 잘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이 약 8년 만에 열렸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미국, 중국 하면은 양대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미국 정상, 중국 정상이 자국의 방탄차를 직접 자국에서 가지고 와서 타는 장면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차가 지금 무게가 대략 9톤에서 10톤짜리거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중형 트럭 무게입니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3톤 하게 되면은 대형 승용차의 기준이거든요. 그 3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렇게 무거운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네. 또 왜 자국에서 방탄차를 가지고 올까라는 것도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이 비교도 나오고 네. 영상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방탄차, 우리 모델은 언제 나올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탄 방탄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더 비스트라 불리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GM에서 만든 차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는 2018년에서 만든 모델이 지금 7년째 되고 있는데 네. 후속 모델이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지금 차는 2018년 모델이고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 새로운 모델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워낙 많이 알려진 차거든요. 더 비슷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야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야수라는 말이 이제 그 정도로 각종 기능이 부각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억 원에서 20억 원이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하. 이제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중국 차 같은 거 홍치라고 불러서 홍치가 이제 붉은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비스트 자체는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장면 보셨을 거예요. 두 대가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두 대가 같이 왔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 타고 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오고 또 이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를 마린 1이라고 불러주는데 네. 이 전용 헬리콥터도 두 대가 움직여요. 다 두 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복수로 해서 어느 차에 실제로 대통령이 탄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확률을 이유로. 50%를 낮추는 거죠. 혹시 네. 외부 공격 같은 거에 테러에 대해서 방지하는데 50%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국 홍치는 한 대만 왔었고, 미국 비스트는 두 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하는 이유는 테러 공격에 대해서 좀 확률을 낮추고 좀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네. 미국은 두 대가 같이 움직였던 거고 미국의 방탄차를 더 비스트라 하는데 중국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방탄차는 홍치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차는 뭐 비스트보다 더 많이 안 알려졌어요. 네. 중국 내에서 특별하게 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길이가 다 5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차가. 그래서 네. 무게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능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아까 비스트나 아니면 홍치 모두 다 웬만한 탄알에 대해서는 다 막습니다. 기관단총 네. 이런 것도 다 막고요. 탄알 정도가 아니라 수류탄, 로켓포 또 바닥에서 터져도 바닥에 하부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전혀 다 막을 수가 있고요. 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럼플렛 타이어가 그 강한 럼플렛 타이어로 네 바퀴가 다 터져도 한 시속 8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예, 네 바퀴 다 터져도. 그러니까 터진다는 개념이 이 럼플렛 타이어는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유리 두께는요. 한 6겹이 겹친 유리를 쓰니까 도어 철판 두께가 뭐 여러 덧대에서 아르미도 섬유도 그렇고 다 집어넣지만 20cm입니다. 폭이. 20cm니까요. 외부에서 아무리 쏘더라도 그리고 문 자체가 워낙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창문이 원래 방탄차는 두꺼운 방탄유리 되어 있는 경우는 창문이 안 내려갑니다. 워낙 무겁기도 하고 올리고 내리기도 어렵지만은 이 외부의 공기와 내부 공기를 완전 차단하기 때문에 창문이 못 내리고 도어도 무거워서 터치를 손을 대면은 자동으로 안에 있는 모터가 가동이 돼서 문을 열어줘요. 밀어서. 네. 사람 손으로 열고 닫는 게 워낙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다 그런 기능들이 다 부가가 돼 있어서 그만큼 뭐 보통 일반 방탄차는 3겹 이상으로 돼 있는 것들 3겹, 4겹 정도인데 이 비스트 같은 경우는 6겹, 6겹으로 돼 있고요. 아마 홍치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리고 네네. 네,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외부의 공격을 다 막고 심지어는 비스트가 공격 기능이 있어요. 공격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007에서 나온 식으로 앞에서 기관단속을 쏜다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앞에서 치루탄을 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시위대 같은 경우에 분산시켜서 탈출로를 확보하는 데 씁니다. 네,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화학 공격도 방어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작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 공기가 완전히 차단돼 있고요. 안에 산소 공급 기능을 통해서 고압으로 만드니까 외부에 화학전을 하더라도 세균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 기능 그리고 대통령 혈액이 비상혈액이 준비돼 있어서 긴급 수술도 가능해요. 안에서.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뭐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24시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어떤 곳, 어떤 장소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항상 보지만 주변에 경호원들이 타는 차들도
방탄차입니다, 원래가. 아, 경호원차도요? 예, 보통 세단보다 SUV가 차가 높기 때문에 SUV를 보통 타고요. SUV가 방탄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다치게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극적인 방어행위라는 측면에서 경호원들이 타는 차들도 방탄차를 일반적으로 써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런 홍치도 아마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네. 다 아까 안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 자동차를 하고 뭐 제작사나 아니면 정부 자문을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산 방탄차를 갖고 각국을 다닐 때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왜냐면은 해외 정상들이 자국의 방탄차를 보통 써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안 때문에 그렇고요. 아하. 외국 차를 이 방탄을 하게 되면 기능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기능, 어떤 보안, 방어 장치가 되어 있는지는 완전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 움직이는 이 광고판입니다. 대통령은. 아하. 예, 워낙 그 동영상 실제로 이 영상이 워낙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국의 방탄차를 끌면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우리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하면 넘버 3 아닙니까? 글로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내연기관, 수소,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현대차 그룹에서 제네시스 이 의전차로 지금 100여 대 정도 보급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뭐 호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너무 좋다고. 근데 제네시스 같은 거 예전에 그 에쿠스 방탄차가 국내에서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에쿠스 방탄차는 기본 방탄만 돼 있었고 그때 뭐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였었으니까 청와대에서 몇 대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 방탄차의 기본 방탄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 좀 강화를 해서 좀 리무진 형태의 제네시스 방탄차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요거 한두 대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벤츠 방탄차를 선호를 하거든요. 벤츠 가드 시리즈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차를 좀 선호했으면 이제는 그 정도 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네. 뭐 빅2와 마찬가지로 9톤짜리, 10톤짜리를 가지고 다니기는 그렇고요. 네. 그러나 주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탄차를 보여주는 거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고민이 상당히 됐던, 또 에이펙을 통해서 부각이 됐던 이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현재 세계적으로 방탄차 기술이 앞선 국가는 어딘가요? 역시 이제 독일이 굉장히 많이 뛰어납니다. 독일이 네. 워낙 그 글로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벤츠 가드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이 제일 많이 선호를 갖던 게 벤츠 가드 시리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드 시리즈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모델도 있고 외국에 가장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방탄은 주문형이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어떤 어떤 방탄 기능을 넣는지에 대해서는 기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대략 이제 예전에 이라크 같이 중동 같은데 불안정한 국가,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가면은 공항에서 방탄차 가지고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방탄차는 기본 방탄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철판 방탄. 네. 탄환에 대해서만 막을 수 있고 폭탄 이런 것들은 막는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억 원짜리다 그러면 1억 한 3천 정도, 4천 정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방탄차를 가지고 있고, 또 어디가 많이 발전되냐면 남미 쪽이에요. 남미요. 예, 남미가 불안정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뭐 첩보 영화나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납치나 살인 뭐 이런 것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탄차가 가장 큰 시장이 중동하고 남미예요. 오호. 예, 그래서 남미 쪽에서 그런 방탄차가 크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방탄차를 잘 만드는 국가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요. 예, 브라질인데 브라질을 차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차는 기존의 벤츠나 BMW 이런 양산차를 가지고 와서 네. 그 차에다가 방탄 특수 기능 옵션을 넣는 겁니다. 아, 그럼 개조 능력이 뛰어난 거네요. 개조죠. 개조 방탄차죠. 아하. 개조 방탄은 브라질 같은 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남미 쪽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탄차가 대통령 외에도 요인들이 몇 분이 타고는 있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은 방탄차 필요 없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 필요 없는데 방탄차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전 불안정하고 치안도 불안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그럼에도 네, 이렇게 이 방탄차를 타고 다니면 움직이는 광고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 뭐 제작사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네. 뭐 칼럼이나 방송에서 얘기하고 정부 자문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방탄 기능을 좀 차별화시켜서 물론 모든 걸 다 개발할 필요는 없고 외국 거 시스템을 갖다가 얹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준이 그 정도는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통령이 국내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굳이 외국 방탄차보다도 우리 방탄차를 끌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몇 대 정도를 해서 그 부분들은 좀 이제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20년 전에는 좀 앞선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요번에 이 두 정상들의 그 방탄차를 보면서 또 이번에 의전 차량을 국내에 프리미엄 모델 제공을 하면서 보니까 좀 이런 것들 몇 대를 갖고 좀 국내에서 외국 가지고 다니긴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한번 일명 국뽕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제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뭐 자동차의 기본 특성에다가 어떤 기능을 얻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요새 K 방산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 각종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넘버 5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특수 기능 아까 뭐 생화학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해외에서 시스템별로 굉장히 잘하는 선진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면 되거든요. 네. 써서 갖다가 우리 차에다가 어떻게 접목시켜주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갖다가 기밀에 대한 것들은 좀 보완을 해서 더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준다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탄 기능을 갖고 있는 국산 모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름도 특이하게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예, 뭐 아까 비스트, 홍치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우리도 뭐 우리말로 재밌는 거 하나 집어넣어서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 명칭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뭐 네. 그런 것도 뭐 방탄차가 제대로 나오면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재밌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예, 현대차 그룹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펙 주간 화제가 됐던 방탄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5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현재 안동시에서 인문축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안동시 공보실 김조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인문과 관련한 행사 3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단 어떤 행사가 있죠? 안동시에 이번 한 주는 세계인과 함께 인문축제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두 번째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세 번째 세계 인문학 포럼입니다. 행사 3개는 모두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안동시 일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인문이 다 들어가는데요. 사실 뭐 인문 많이 들어봤지만 어렵거든요. 인문 뭐죠? 쉽게 말해서 인문이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사람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휴대전화로는 전화나 문자를 위주로 하고 인터넷에 들어갔다 하면 요금 폭탄을 맞았거든요. 맞아요. 서둘러 나오기 바빴죠. 기억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는 인터넷을 수시로 컴퓨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오늘날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소식은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화제인 로맨스 스캠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경제와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이 더 중요합니다. 인문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이 인문 행사가 안동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동시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브랜드까지 등록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죠. 인문정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조선시대 16세기의 대표적인 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퇴계 선생은 사람이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 도산서원을 만들고 이곳에서 인문정신을 탐구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늘날 안동이 인문정신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안동에서 인문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일단 행사 3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행사 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인데요. 이게 매년 안동에서 열리고 있는데 언제 처음 시작됐죠?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11년 전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행사는 내일인 11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열리나요? 올해 주제는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인데요. 유명하신 분들의 강연부터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재밌는 놀이들도 진행합니다. 어떤 강연이 있나요? 다양한 분들의 강연이 많지만 네. 그중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포함되는 분의 강연이 있는데요. 세계은행의 12대 총재님이셨죠. 김용 박사님이 내일인 11월 7일 금요일에 강연하십니다. 세계은행의 총재로 계셨던 분이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한데요. 사실 세계은행 총재다, 뭐 대단한 지위에 있는지 알긴 하겠는데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세계은행 이게 어떤 곳이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움직이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방향이 바뀌고 IMF나 UN의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계셨던 분이세요. 김용 박사님은 빈곤국을 위한 의료에 힘쓴 의사이자 인류학자인데요. 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금융이나 정치가 아닌 분야에서 총재가 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자 전헌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포스텍 석좌 교수인 이진우 철학자, 의사 출신이자 땡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의 이낙준 작가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한 다채로운 강연들이 준비돼 있고요. 혹시 가볍게 즐길 거리도 있을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깜냥이 있는데요. 행사 마지막 날인 이번 토요일 컨벤션 센터에서 2번 열립니다. 네. 인문가치 포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관람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또 음악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뮤직 토크쇼도 토요일 1시에 있는데요. 네. 센터 맞은편 한국문화 테마파크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인문 행사가 퇴계 이황 선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도산서원에서도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도산서원 일대에서는요. 행사 3일 내내 재미있는 체험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산서원 퀴즈 시험, 활쏘기, 유생복 입기 체험, 도산서원의 보물을 찾아서 캐릭터 미션 투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가보시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그러네요.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문가치 포럼을 중심으로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도 함께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과 같은 기간에 진행하는데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이건 뭔가요? 인문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세계 각국의 도시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데요. 네.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올해는 브라질 상파울루와 호주 키아마, 충남 공주시를 비롯한 세계의 대표단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표단들은 공존과 다양성을 위한 포용의 도시정책, 사람을 담는 도시와 공간에 대해 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네트워크가요,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작년 10월에 안동시가 주도적으로 창립했는데요. 이 총회로 올해는 국가 18개와 도시 37개 대표단이 안동에서 협력을 다집니다. 특히 안동시가 정책 세션 2개 모두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끄는 만큼 인문의 연대를 이끄는 중심 도시로 역할합니다. 그렇군요. 세계 대표 도시들이 안동을 찾는 만큼 뭔가 또 다른 창출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회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그냥 놓칠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네. 안동시는 세계 도시 대표단에게 우수기업체인 안동소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 세계 문화유산인 도산서원과 봉정사, 하회선유 줄불놀이를 소개하며 우리 도시의 우수성을 알릴 거고요. 또 도시 간의 교류를 위해 필리핀과 루마니아 도시들 아시아 시장 포럼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합니다. 앞으로 안동시와 교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2번째 행사인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3번째 행사, 세계 인문학 포럼. 이건 어떤 건가요? 세계 인문학 포럼은 교육부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경년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해서 어제 11월 4일 화요일부터 내일인 6일 목요일까지 3일간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처음 소개하셨던 인문가치 포럼이랑 세계 문학 포럼, 이게 이름이 비슷한데요. 어떤 점이 다른 거죠? 처음 소개했던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일상 속에서 인문가치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세계 인문학 포럼은
학문적인 담론을 중심으로 합니다. 네. 올해의 주제는 세계적으로 이제는 일상 속에서 너무 가깝게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AI 대전환 시대 인문학 공존을 위한 모색이 주제입니다. 안동역과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와 점심 식사도 제공하니까요. 관심 있는 누구나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초청에 한 말씀 해주실까요? 태계 이황의 고향 안동에서 시작한 인문정신을 이제는 안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 누리집 21세기 인문가치 포럼과 세계 인문학 포럼을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은 안동에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또 세계 인문학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3주 뒤에 뵙죠? 네,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안동 시정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매주 여쭤보는데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 조사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에이펙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펙 성과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동력이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행사가 있었으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무작정 분석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모든 분석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3대 변수가 ESC, E는 이코노미, 경제, S는 security, 외교 안보, 그다음에 C는 커뮤니케이션, 국민 소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은 어떤 행사입니까? 뭐 경제 플러스 그리고 외교 안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 관세 협상 타결도 나왔죠. 또 한중 관계 복원도 있었죠. 핵 추진 잠수함도 있었죠. 또 그리고 황남방도 있었죠.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는 또 상당히 우리에게 이 미래 먹거리로 중요한 AI 젠슨왕이 있었죠. 그래서 깐부 땡땡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깐부 후다닥 네. 네. 치킨이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한중 관계가 복원된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중요한 내용이 없다, 빠뜨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또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경제도 있었죠. 이 에이펙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S, 또 외교 안보도 있죠. 그다음에 전 세계 국민들과의 소통이니까 C, 커뮤니케이션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기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바로 경북입니다. 안동도 있지만 또 경주도 있으니까요. 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또 국가의 행사고 좁혀보면 또 경북의 행사고 더 좁혀보면 또 경주의 행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우러져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제 이해득실상 뭔가 놓친 건 없는가. 근데 그건 뭐 우리가 해결을 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결국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관세 협상. 그러면 미국은 100% 개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쌀 소고기를 또 방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러터링 상무장관은 미국의 이 비행기가 도착을 하기도 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 히토류 등 희귀 강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 그리고 AI 투자 여기다가 투자하겠다라고 그냥 공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건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는 다 됐겠거니 생각했는데 잠수함이 당장 내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철판 하나 또는 전선 하나가 가져가서 만들기 시작해도 10년이 걸려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미국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물론 NPT 핵확산 방지 협약의 위반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협정 범위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국익이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미국대로 기술을 전해주는 것인데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또 이익을 또 극도로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외교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른바 득담을 하는 거죠.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죠. 천마총 근간 모형도 주고 대훈장도 무궁화 대훈장도 주고 항남빵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교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하나하나 챙겨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또 혐오하고 또 실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필요하다. 왜? 여당은 이렇게 또 가감하게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놓치는 부분은 또 야당이 지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여당은 받아서 챙겨야 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는 게 정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에이펙을 보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황남빵도 그렇고요. 지드래곤 공연도 그렇고 또 선물을 주고받은 것들에 집중이 됐는데 이게 궁금한 게요. 실제로 해외 누리꾼들이나 외신들도 집중하는 사안인가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현상이에요. 우리 뭐 진행자께서도 그렇지만 뭐 우리 안동에 대해서도 정신문화의 수도죠. 대한민국의 안동은. 그러면 뭐 안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시청에서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행정적인 걸 이야기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에드와츠 또는 뭐 국어 선생님이 훈민정음 또는 수학 선생님이 고차방정식 그럼 생각 안 나. 근데 꼭 생각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의 그 애틋한 또 사랑 이야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행사에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역시 스토리텔링이 될 수밖에 없는 황남빵. 또 맛있기도 하죠. 또 우리 안동에도 맛있는 빵이 있죠. 제가 뭐 특정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 천마총 금관 가장 화려한 금관이 천마총 금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또 미국에서도 얼마나 화제가 됐습니까? 이 금관에 대해서 반기는 또 이 여론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왕노릇을 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반발하는 No Kings 이런 운동도 전개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해곳의 이 중요한 선거는 또 다 져버렸어요. 민주당이 34세의 뉴욕시장 맘디니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맘다니입니다. 맘다니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격을 당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황남빵을 선물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상당히 말 그대로 시진핑 주석의 이 국제사회에서의 별명이 엄건진이잖아요.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근데 네. 황남빵을 딱 선물을 했더니 원래 이렇게 또 객지에 타국에 나오면은 밥맛이 잘 없거든요. 근데 황남빵을 딱 보니까 하오 이러면서 이제 또 먹었겠죠. 그러니까 셰프한 하오 이러면서 또 맛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시진핑 주석은 또 수다쟁이가 됐네 하면서 또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나 강연이나 수업에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황남빵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나저나 여야 갈등이 상당한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 728조 원 예산에 대한 건데 올해보다 8%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예산을 말씀드릴 때 무슨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이 버짓이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서 장을 보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거. 우리가 뭐 안동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뭐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계부를 써야 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내년도 예산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얼마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 금액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용을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크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경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 체포영장 이제 청구 또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이제 국회로 송부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사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심사를 받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격분을 해서 지정연설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일단은 경청을 하고 지적할 건 또 지적하고 대통령의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면 정부 예산을 잘못됐다면 이제 비판을 해야 되겠죠. 지적도 네.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일종의 악순환이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일 때는 또 예산을 다 또 삭감을 했다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파국으로 치달았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이재명 표 예산은 안 되겠다. 사실은 이걸 서로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서로 절충하고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런 내용이에요. 728조 원, 올해보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 8.1%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건데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예산은요. 한 92에서 93%는 해마다 똑같습니다. 늘어날 뿐이지. 왜냐하면 공무원 인건비다 어디에 도로 예산을 쓴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 6에서 7% 정도 달라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는 AI 예산이 들어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R&D 예산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근데 왜 싸움판이 붙는지 아세요? 지역화폐. 아하. 이게 이제 지역화폐가 아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표 이 예산이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내년 지방선거인데 일종의 선심성 퍼주기다. 이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AI로도 개발돼 있고 넣어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될지 그다음에 실제 사용되는 곳은 정말 시골 정말 인구 과소지역 인구가 아주 밀집하지 않은 곳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말 그대로 진영 간 결집이다. 꽁꽁꽁 막 이렇게 이제 서로 결집을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이 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 지지율과는 날짜 차이가 나는데 정당 지지율은 양일간 실시됐습니다. 30일, 31일. 민주당은 45.4%. 직전 조사보다 조금 결집했어요. 국민의힘은 37.9%로 직전 조사보다 조금 결집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완전히 지금 그냥
똘똘똘 뭉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집하는 것이니까 결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는 정말 그런 진영 간 이념 간 충돌 대결 구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또는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네. 협상도 가능한 것이고 조율도 가능한 것인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영 간 결집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아한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